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막장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돈, 권력, 배신, 그리고 복수가 얽힌 이야기인데요.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끝까지 귀를 떼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박도현, 그의 아내이자 유명 요가 강사 윤미정,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요가 제자 이나영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과연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숨어있던 진짜 흑막은 누구였을까요? 2024년 서울 강남구 6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도현개발의 회장실. 박도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20년 전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선 성공한 사업가였죠.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청담동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공사 대표들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 시각 강남역 근처의 한 요가 스튜디오에서는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미정 49세. 도현의 아내이자 이 요가 학원의 원장이었죠. 그녀는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하며 30여 명의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미정 자신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10년 전부터 냉랭해졌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남 같은 부부관계.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 부부로 통했죠. 미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지. 제자들의 칭찬에도 미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뒤에 숨겨진 것은 남편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망적인 집착이었거든요. 비록 사랑은 식었지만 그가 제공하는 안락한 삶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해 봄, 도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선 그가 우연히 들른 곳이 바로 미정의 요가 학원이었어요. 여보, 당신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거든. 미정의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간 도현.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나영, 28세. 긴 생머리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과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면 나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이라고 해요. 처음 그녀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넬 때 도현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죠. 박도현입니다. 그 순간부터 도현의 마음은 나영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오직 나영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나영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도현은 처음부터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그 목표가 사랑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죠. 몇 차례의 우연한 만남 후 도현은 용기를 내어 나영에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나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첫 번째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며
그녀의 관심을 끌려 했고 나영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도현의 말에 나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좋은 말씀이네요. 그 순간 나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복수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남자에 대한 묘한 호감도 생겨났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현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영과의 시간을 늘려갔어요. 오늘은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미정에게 문자를 보낸 후 도현은 나영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나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이제는 정말 혼자예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도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가 혼자서 이 세상을 버텨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보호 본능이 솟구쳤어요. 힘들었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도현과 나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나영을 위해 강남의 고급 원룸을 얻어주었고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나영이 사양하자 도현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영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도현이 몰랐던 것은 나영에게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도현과 만날 때마다 조금 그의 사업 정보를 빼내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시겠어요.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아, 청담동에 복합상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투자금만 5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죠. 나영은 이런 정보들을 모두 기억해뒀습니다. 언젠가 사용할 날이 올 테니까요. 한편 집에서는 미정이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늦네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아,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하지만 미정은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평소보다 신경 쓰는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남편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미정은 이런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나영은 혼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중년 남성과 어린 소녀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강수와 어린 시절의 나영이었죠. 아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복잡한 감정인지는 그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나영의 아버지 이강수는 작지만 탄탄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진 건설업자였던 박도현이 강수의 회사가 맡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뇌물, 로비, 심지어는 허위 정보까지 퍼뜨리며 강수의 회사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강수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죠. 나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나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나영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박도현에 대한 원한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점점 더 성공해서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고 나영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였거든요. 그런 나영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미정의 요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도현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도현을 유혹해서 그의 돈을 빼내고 가족을 파탄내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영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도현을 볼 때마다 복수심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끼는 자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의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도현의 나영에 대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까지 유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영 씨, 이거 받아주세요. 도현이 건넨 것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이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죠. 이런 비싼 걸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나영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즈음 도현의 회사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청담동 프로젝트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한 거였죠. 회장님, 이번 달까지 50억을 더 투입해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50억이라. 도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나영에게 쓴 돈만 해도 10억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나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도현은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돌려서 청담동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나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했죠. 한편 미정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도현을 미행한 결과 젊은 여자와의 미래 현장을 포착한 거였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는 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죠? 이나영이라고 하는데요.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요가 학원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이 그토록 아껴주던 나영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미정은 분노와 절망,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복수심도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미정이 마침내 남편과 나영을 직접 대면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이 나영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차가운 목소리에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미정아. 이게 무슨이라고요? 내 제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무슨이라고 하세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선생님, 저는 당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내 남편이 당신 아버지 뻘이라고. 그 순간 나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뻘이라고요? 나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아버지 뻘이죠.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도현과 미정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강수의 딸이에요.
20년 전에 박도현 씨가 파산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의 딸이라고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강수. 설마. 맞아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네요. 당신이 파멸시킨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나영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상하게도 당신을 미워하기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고백에 도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복수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어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분노에 휩싸여 언론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어요.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박도현, 아내 제자와 불륜. 회사 자금까지 유용 의혹. 며칠 사이에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부동산 재벌 박도현의 아내 윤미정,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제기. 미정 역시 숨겨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요가 학원의 젊은 남자 제자들과 위험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젊음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합쳐진 결과였죠. 선생님, 저희 관계를 비밀로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미정 선생님이 먼저 접근하신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제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정의 위선적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도현은 회사에서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회장님, 이번 일로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협력사들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성공이 단 몇 주 만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형, 오랜만이야. 도현의 동생 박도진이 회사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도현보다 5살 어린 그는 지금까지 형의 그늘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죠. 도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형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도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형, 사실 고백할 게 있어. 고백? 이번 일의 시작이 나였어. 도현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영이한테 형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리고 형수일도 언론에 흘린 것도 나고. 그 순간 도현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져갔잖아. 부모님의 사랑, 성공, 돈. 나는 평생 형 그늘에서 살아야 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열등감과 질투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나영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형을 복수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도와준 거야. 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진아,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 도진이 냉소를 지었어요. 형은 언제 날 진짜 형제로 생각한 적이 있어? 나는 항상 형의 들러리였을 뿐이야. 그리고 도진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회사는 내가 맡을 거야. 형이 망가뜨린 걸 내가 다시 세울 거라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자금 유용과 탈세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었구나. 구치소 독방에서 도현은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서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이강수, 미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파멸시킨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형이 선고를 받은 직후 도진은 그를 면회왔습니다. 형, 이제 해외로 나갈 거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도진아, 걱정하지 마. 형수와 조카들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 그 정도 의리는 지켜야지. 도진의 말에는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거였어요. 결국 도현은 출소 후 조용히 해외로 떠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며 지난 과거를 속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미정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요가 학원은 문을 닫아야 했고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동안 순수함을 가르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과 그런 관계를. 과거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미정은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거지? 남편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미정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과거를 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나영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스캔들이 터진 지 한 달 후 나영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의 아이였죠. 이럴 수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바라보며 나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의 대상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한 혼란,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기쁨까지. 아빠, 제가 복수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더 깊은 공허함이었거든요.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도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분명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진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인지 복수심인지 나도 모르겠어. 나영은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도현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임의 진짜 승자는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회사를 정리한 후 그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IT 분야로 진출해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형이 무너진 덕분에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네. 도진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형의 몰락으로 비어진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평생 짊어져야 했던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가족을 배신한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간혹 형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베트남의 작은 도시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나영과 아이 생각이 나지만 연락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그들에게 상처만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시골 카페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작은 일상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나영은 4살이 된 아들과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도현을 닮아 똑똑하고 의젓해요. 가끔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누구도 완전한 선인이나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현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영은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결국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도진처럼 조용히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질투와 욕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영이 마지막에 도현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